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어제 기다리던 책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하게 된 계기나 마찬가지인 김단태님의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요. 어제 받자마자 전부 읽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글 하나씩, 영상 하나씩 보는 거랑 책으로 한 번에 보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크진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단테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책은 제 돈 주고 산 거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계좌는 배당 계좌도 있고 올웨더 계좌도 있지만 확실히 올웨더 계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운영한다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 계좌는 등락이 심해서 밤 10시 30분만 되면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궁금하기도 하고 오르면 기분 좋고 내리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패턴이 지속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오를까 내릴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최근에 배당 계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츠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올웨더의 경우는 원래 세팅된 자산 비중이 얼마나 바뀌었나 확인만 하면 되니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아직 손실을 당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나더라도 그 또한 주식만 투자한 것에 비하면 작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변동성이 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새벽에 자주 깨서 가격을 확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은 더 생겼을지 모르나 그만큼 뭔가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VT 대신 VTI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VTI로 바꾼 이유는 짧은 기간의 백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성과도 좋고 샤프 지수도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언제나 세계 시장 대비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분산을 해야 한다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미국 주식, 미국 외 선진국 주식, 그리고 신흥국 주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 12%씩 배분을 했습니다. VTI가 미국 전체 주식이고 VEA는 미국 외 선진국, VWO는 신흥국 주식을 벤치마킹하는 ETF입니다. 기존의 VTI가 35%인 것에 비하면 이 세 개 자산의 비중의 합이 36%로 주식의 비중이 1%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로 쿠폰 장기채와 물가 연동채의 비중이 20%에서 18%로 2%씩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진 비중을 금과 원자재 쪽에 추가해서 7%씩 배분을 했네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채권의 비중이 55%에서 50%로 줄어든 것 뿐입니다. 이전에 비해 변동성이 아주 약간은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계좌에 현금화해둔 돈 중에 8,000달러를 가지고 와서 기존의 자산에 더해 비율대로 배분을 해서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VTI의 절반을 팔아야 했는데요. 수수료가 좀 아깝긴 합니다. 생각해보니 VTI를 굳이 팔지 않고 VEA와 VWO를 남은 돈만큼만 사고 나중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 VEA랑 VWO를 더 사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매도를 하는 바람에 수수료만 더 나가서 좀 후회는 됩니다. 왜 꼭 이런 점은 매매 이후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책에서도 리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주식이 떨어질 때 리츠 주식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굳이 자산군에 편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투자할 만한 리츠가 생기면 배당 계좌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자재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변덕이 생기네요. 처음 이 포트폴리오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 번 시행착오도 하고 수수료도 낭비해보고 하면서 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지 하고 애써 생각해봅니다. 단테님도 올웨더 비율을 처음부터 지금처럼 유지한 것은 아니고 생각이 바뀌면서 몇 번의 조정을 거쳤으니 비중에 대한 약간의 조절을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비용은 수업료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어젯밤에 이 비율만큼 리밸런싱 하는 동안
가격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비중이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밤사이 가격이 좀 올라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은 떨어졌습니다. 벌써 자산 비중의 차이의 합이 5%가 되었네요. 추가 투자할 자금이 생기는 대로 올 웨더 쪽은 리밸런싱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